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본 이론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 조경학이고요. 자, 기본 이론 과정은 말 그대로 기본학 강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네. 그 조경직에 대한 전 과목을 순서대로 이제 기본학 강좌로 진행을 할 텐데, 이 기본 이론 과정 첫 번째 챕터 1 조경학이고요. 이 과정, 기본 이론 과정의 강의 순서는 커리큘럼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챕터 1의 조경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 일반과 그리고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경 일반은 말 그대로 조경이 무엇인지, 조경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 조경직 공무원 조경직과 실무 조경업, 그러니까 일선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선 조경업체와의 이런 연관성, 그죠? 연계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조경에 대한 개념은 물론 우리가 시험 위주로 중요한 내용, 중요한 팩트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 조경 기본학 강좌를 가장 처음 시작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학 과정에 대한 공부가 달라져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그죠?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려면 어때요? 개념과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길게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경 일반에서는요, 조경 개념과 영역에 대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조경에 대한 개념과 의의가 무엇인지, 조경학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조경가들에 대한 역할을 영역별로 실무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경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조경 계획 및 설계 과정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첫 번째가 조경의 개념과 영역이에요. 자, 조경의 개념, 그죠? 도대체 조경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요, 조경이라는 것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조경가 또는 조경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즉 경관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하는 직업군을 조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조경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외부 공간에 대해서, 외부 공간이에요. 내부 공간이 아니라 외부 공간에, 그 외부 공간 전체 중에서 건축물과 기반 시설을 제외한 조경을 할 수 있는 그 외부 공간을 취급하는 계획 및 설계 전문 분야래요. 자, 쉽게 말해서 경관을 디자인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토지를, 그죠? 토지는 뭐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공간의 토지를, 대지를 미적으로 아름답게, 그죠?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기술과 예술이 종합된 실천 과학이래요. 기술이라는 것은 시공 관리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경 시공, 조경 관리. 그리고 예술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름답게 창조를 하려면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디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경 시공과 관리, 그리고 설계 디자인, 그죠? 예술, 창조적인 예술이 종합된 실천 과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직접 행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경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 뿐만 아니라 조경은 인공 환경의 미적 특성을 다루는 전문 분야래요. 여기서 말하는 인공 환경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경이라는 것은요, 유일하게 식물을 다루는 분야예요. 국토개발 분야 중에서도 뭐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이제 조경 등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조경이 건축과 토목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생물, 즉 조경 식물을 다루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 환경의 미적 특성을 다루는 전문 분야. 인공 환경에 대해서 인공적인 시설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들, 조경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건축물이나 기반 시설물 같은 인공적인 시설물로 만든 환경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얘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 환경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문 분야이다. 자,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호하는, 그죠? 보호와 관련된 전문 분야이다.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된대요, 조경은. 환경.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모든 환경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훼손된 환경도 마찬가지고 오염된 환경도 마찬가지고 또는 보존해야 되는 기존 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환경들을 다 통틀어서 통합해서 환경이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죠?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그죠?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제 조경에 대한 뭐 부차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보호에 대한 의미는 기능식재를 통해서 그죠? 또는 생태보건 같은 그런 키워드 그죠? 기능식재 또는 생태보건 이러한 개념으로 환경에 대해서 보호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련된 전문 분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말 그대로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실천과학이면서 다 전문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조경은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 조경에 대한 개념을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과학으로서의 조경은 무엇인가? 여기 3번에서 말하는 현대과학으로서의 조경은요. 말 그대로 현대에서는 도대체 그럼 조경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974년 미국에서 조경과 협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경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조경에 대한 정의는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 조경에 대한 정의이면서 동시에 조경의 목적이기도 해요. 자, 볼게요. 조경은 토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구성을 통해서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변 환경의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 그리고 자연적인 재료와 인공적인 재료들을 통틀어서 그죠? 조화되게끔 결합하고 구성하는 것이 바로 조경가의 목적이자 조경의 개념이다라고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경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죠? 한번 풀어서 생각을 했어요.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일단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재만 가지고 이 교재 내용에 있는 교재에 집필되어 있는 이 그 글자에 대한 또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시고 이 기본학 강좌 챕터마다 또는 뭐 단락마다 한 강좌를 들으시고 나서 한 번 더 두 번째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요. 전달력도 그렇죠? 실강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최소 3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자,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조경의 정의 이제 5번째 옴스테드. 그렇다면은 옴스테드라는 사람은 조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나? 옴스테드는요, 여러분 미국의 공공공원인 센트럴파크 아시죠? 그 센트럴파크를 직접 설계하고 시공에 참여한 조경가예요. 미국의 조경가. 그래서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해서 조경가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을 했어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미국의 조경가인 옴스테드가 사용을 했다.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 6페이지 그죠? 중간 위에쯤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일본은 조원, 우리나라는 조경, 중국은 조림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조경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파트가 그죠? 조경 일반이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은 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불렀는지 그것은요 그 나라의 조경 스케일하고도 연관이 돼요. 자, 동양 조경 중에서도 중국이 조경에 대한 스케일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옛날에 조경을 조림이라고 불렀어요. 조림은 뭐예요? 엄청 규모가 큰 그죠? 조경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국은 조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경 그죠? 쉽게 말해서 그 설계와 그 실측을 1대1로 그죠? 자연과 조경을 1대1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축경식 조경이 많이 발달이 됐죠. 축소지향적. 그렇다 보니까 조경을 조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부 다 조경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옴스테드, 메카그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도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메카그는 우리가 조경 계획 파트에서
이 메카그라는 이름을 여러 번 들어보게 될 거예요. 메카그라는 사람은 이제 이안 메카그인데 이 사람은 조경 분야의 생태학적 사고와 이론을 접목시킨 조경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옴스테드와 메카그는 어떻게 조경을 그죠, 다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소개만 해드릴 거예요. 계획에서 디테일하게 다뤄드린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7번에 대한 항목은 여러분 교재에 직접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윤주 조경지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백이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여백을 앞으로 이 기본 강좌를 들으시면서, 기본학 강좌를 들으시면서, 그렇죠, 제대로 필기를 하셔서 저보다 더 빽빽하게, 제 교재보다 더 빽빽하게, 더 열심히 요약 정리를 하시고 용어에 대한 설명, 내용에 대한 그죠,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제가 PPT나 이런 판서 해드릴 때마다 교재에다가 메모하셔서 정말 교재를 그죠,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조경을 정의를 했는데 그 주최 측이 어디냐면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조경 기준에서의 조경을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지문은요, 관연도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었던 지문이에요, 여러분. 자,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그리고 수목을 식재하는 분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저 경관을 생태적으로. 생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그렇죠?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조경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능적, 그죠? 우리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능식재 많이 들어보셨죠? 조경에 있어서는요, 이 조경식물을, 조경수목을 그냥 아름답게 식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식재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방풍식재, 방음식재, 방화식재, 그죠? 뭐 녹음식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식재 패턴에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능식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능적, 그리고 심미적은 뭐예요? 이용객들이, 즉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그 공간을 이용했을 때, 조경 공간을 이용했을 때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쾌적감을 느껴야 돼요. 그죠? 그런 심미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생태적, 기능적, 심리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토교통부에서 조경 기준으로 하는 조경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경과 관련된 시설 및 생물의 서식지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인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크게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조경시설을 두 가지로 나눠요. 조경 관련 시설물. 조경 관련 시설물은 말 그대로 인공시설물이에요. 그래서 퍼걸러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퍼걸러라든지 벤치라든지 뭐 분수대라든지 뭐 화단이라든지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죠? 체육 시설물, 뭐 운동 시설물, 그죠? 휴게 시설물, 다양한 시설물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조경 관련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태적인 시설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생태적인 시설물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챕터 조경관리 및 생태계 관리 파트에서 우리가 생태학, 즉 그죠, 생태 복원하고 관련된 그 생태계 또는 생태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드릴 텐데, 그런 개념으로 생태학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생태적 시설로는 말 그대로 생태하고 관련된 시설들, 뭐 생태 연못이라든지 뭐 생태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뭐 동물 이동 통로, 그죠, 뭐 에코로드라든지, 그죠, 뭐 먹이 공급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태적인 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나와 있지 않구나. 자, 뿐만 아니라 뭐 도시공원 및 뭐 녹지 관련된, 그죠, 법규에서도 이런 공원 시설의 유형이라든지 뭐 조경 시설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법에서 기준하는 공원 시설 유형의 종류와 조경 시설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조경 계획 및 법규 파트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경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PPT에 있는 내용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조경의 정의 8번째, 유명 조경가, 건축가들은 조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 인물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허바드, 뭐 킴볼이라는 것은 안락과
편리와 건강 요 세 가지 키워드에다가 집중을 해주시면 되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 교재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PPT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가레트 에크보라고 나오는데 이 에크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부분별 조경 계획에서 이 에크보가 나와요. 이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크보에 보시면 자, 건축학의 연장으로 생활 공간을 우선시했대요. 에크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별 조경 계획에서는 이 에크보가 주장한 주택 정원에 대한 공간 구분과 그리고 양식 구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내용이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일단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팩스턴, 조셉 팩스턴, 그죠? 팩스턴 같은 경우는 영국, 그죠? 건축가 및 조경가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팩스턴은 19세기 이제 영국 조경가이면서 여러분 영국의 수전공이라고 들어보셨죠? 되게 이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리 온실인데 그렇게 온실을 잘 만들었대요. 그 온실을 만들면서 건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영국에서 절충식 조경으로 접근한 그런 이제 건축가이면서도 조경가이기도 해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팩스턴, 조셉 팩스턴은 우리가 서양 조경사에서 19세기 영국에서 또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인물 위주로만 살펴드리고, 그죠? 해케트 그리고 카슬러는 어떻게 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어서 자, 조경학 이론. 자. 조경학 이론은 자연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공학적 지식, 설계 방법론, 그리고 표현 기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조경학 이론은요. 우리가 조경 계획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자, 자연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조경 양식하고 연결이 돼요. 조경 양식. 우리가 이 조경 일반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조경사가 연결이 되잖아요. 서양 조경사 그리고 동양 조경사를 다루게 될 텐데 그죠? 자연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는요. 이러한 그죠?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경 양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공학적인 지식. 자, 공학적인 지식은 바로 시공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시공, 직접 시공하는 거예요. 직접 수목을 식재하고 직접 시설물을 배치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학적인 지식과 공학적인 기술 지식이 필요한, 그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다라는 거. 그래서 식재국법, 우수배수. 우수배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배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고 물을 배수시키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장기술, 구조학, 지료학 이런 전반적인 이론들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설계 방법론. 여러분 조경 분야는요. 계획 분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하고 연결했을 때 계획 분야가 있고 설계 디자인 부분이 있고 분야가 있고 그리고 시공 관리 분야가 있어요. 즉 이 분야라는 것은 이 분야마다 업체들이 다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설계 방법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주택 정원이나 옥상 조경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죠? 수제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계 디자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토캐드가 기본이고요. 이 오토캐드를 기본으로 해서 좀 더 그 2D 즉 평면도에 대한 도면을 좀 더 입체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포토샵이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요. 설계 디자인 업체에서 주로 연결이 되고요. 자, 표현 기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현 방법, 표현 기술, 그죠? 뭐 전달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조경일반 맨 마지막 그죠? 단계에서 계획 설계 과정으로 쭉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조경의 대상. 그렇다면은 조경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경의 대상은요. 여기 보니까 정원과 그리고 공원 그리고 자연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눴어요. 일단 우리가 정원과 공원을 비교해 볼까요? 정원이라는 것은 무슨 그죠? 가든이죠. 정원은 가든이고 공원은 뭐예요? 파크예요. 이 가든과 파크는요. 조경사적인 의미에서 차이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 통틀어서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가든에 대한 즉 개인적인 조경 즉 가든에 대한 개념이 컸었고요. 그리고 거의 19세기 이후부터는 그죠? 19세기 이후부터는 파크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개인 소유의 정원에서 공공 소유의 공원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 파크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서양 조경사 그죠?
그리고 동양조경사를 통해서 요거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는 제가 시대별로 흐름별로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공원,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뭐 도시 주변 녹지, 도시 속 오픈 스페이스, 즉 광장으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은 우리가 그 뭐죠? 조경계획 및 법규에서 요 용어들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유치 거리, 확보해야 되는 조경 면적이라든지 시설 비율 면적을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하고 이제 나눠지는데, 일단은 얘네들을 영역별로 이렇게 공원을 영역별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 녹지라는 것은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 그리고 도시 주변 녹지, 그리고 도시 속 오픈 스페이스, 즉 광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공원. 자연공원 여러분,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립공원 많이 들어보셨죠?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우리가 이제 지방에, 그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정하는 그런 공원들인데, 이렇게 나라에서 지정하는 나라, 그죠? 나라를 대표하는 그 뭐죠? 국립공원, 그리고 도를 대표하는 도립공원, 그리고 군을 대표하는 군립공원으로 나눠지고, 또 지질공원도 또 따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러한 그죠? 자연공원들이 조경의 대상들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 레크레이션, 그리고 레크레이션 시설 뿐만 아니라 시설 조경, 그죠? 환경, 단지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경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관광 및 레크레이션 시설. 레크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벤트 같은, 행사 같은, 축제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경에 대한 그죠? 조경 그 공간 내에서 관광도 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 시설을 육상과 수상 두 가지로 나눠서 쭉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시설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택 단지, 공업 단지, 그리고 가로 및 고속도로 조경, 뭐 캠퍼스 계획 조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설 조경으로 정리를 해요. 역시 이 분야도 조경의 대상입니다. 자, 환경계획에는 대규모 산림지역, 그죠? 그리고 강유역 등 보존 및 개발 방향을 가지고 계획하는 그 분야를 환경계획 역시 조경의 대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지계획. 대지에 대한 분석, 종합, 경계, 좀 명확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역시 단지 계획으로 조경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마지막 조경 공간의 분류. 자, 조경 공간은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어질까? 생활 환경계 조경 공간, 그리고 레크레이션계 조경 공간, 그리고 유통계, 커뮤니케이션계 조경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생활 환경계는 말 그대로 내 개인적인 공간, 그죠? 또는 개인적인 공간, 주택 정원, 그리고 아파트 조경, 그죠?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은 뭐죠? 규모가 큰, 그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되는 내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다가구 형태, 그죠? 밀집, 그러니까 여러 가구들이 모여 있는 밀집 구조다 보니까, 그죠? 역시 생활환경계, 그리고 학교, 문화시설. 학교도 역시 작은 규모의 단체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환경계로 다 묶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레크레이션계 조경 공간. 레크레이션은 말 그대로 축제 행사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레크레이션계는 도시 내에 있는 공원, 모든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내의 공원. 자, 그리고 뭐 자연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국립공원까지 전부 다 레크레이션계의 대상이 되는 조경 공간이다. 유통계, 커뮤니케이션계의 공간은 고속도로, 뭐 자전거 도로, 네이처 트레일. 여러분 네이처 트레일은 여러분 둘레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보행자 전용 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통계. 그렇죠? 유통이란 건 뭐예요? 흐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되고 흐름에 따라서 이동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7페이지까지 살펴보셨고, 자, 그렇다면은 조경가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죠? 자, 여러분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조경가의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 국가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간 태도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슬로우 인간 욕구 단계가 나와 있어요. 조경이 도대체 메슬로우 인간 욕구 단계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죠? 자, 국가인드라는 그 철학자는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인간 태도와의 관계를 인간 태도에 대한 그죠?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나 당신 1단계 안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되게 안전하고 싶어 해요. 그죠? 주위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망, 유기적인 상호 의존적이거든요. 그죠?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죠?
베이스는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되게 추구해요. 그래서 모험, 도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래서 내 주변 환경, 즉 내 주변 바운더리 안에서 상호 의존을 하면서 보호받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안전 단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죠 1단계가 극복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환경 적응에 대한 단계.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교재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에 도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그죠? 이것들이 이제 이 조경가의 역할에서는 전부 다 첫 번째, 두 번째 메슬로우까지 전부 다 이 인간의 이런 심리적인 욕구, 그죠? 예,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게 자연의 도전, 우리 조경하고 또는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등산이라든지 뭐 있지 또 암벽 등반이라든지 또는 뭐 다이나믹한 이런 도전들 이런 것들이 그죠 2단계에 대한 그죠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인간들의 이런 그죠 단계가 이제 넘어서게 되면 나 그것에 대한 단계 즉 3단계로 나눠져요. 3단계로 이제 올라와요. 3단계는요 자연을 공격하고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 심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자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연에 대한 공격과 정복 그리고 도시 발달 그리고 도시 개발로 인해서 어때요? 자연적으로 편리성 도시를 개발하고 그리고 도시를 발달시키면은 거기에 따른 쾌적함 또는 편리함 그죠? 쾌적함보다 그죠?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겠죠.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그 환경에 그죠? 개발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쾌적함은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환경 오염이에요.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그죠? 뭐 수질 오염,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경관에 대한 오염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개발에 따라서는 같이 수반되는 그죠? 상과 극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경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우리가 국립 이런 자연공원들을 등반하고 암벽 등반이 됐든 일반 등산이 됐든 그죠? 이런 다이나믹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도전하는 것은 정말 소극적인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2단계에서는. 자, 그런데 3단계로 넘어서면은요, 이것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자연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조경 또는 레크레이션이 바로 케이블카. 많이 들어보셨죠? 케이블카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서 정상에 이르면 우린 또 거기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스카이워크라고 해가지고 또 높은 그죠 구조물을 또 만들어요. 스카이워크 그리고 이제 강이나 댐 주변의 호수 이제 이런 곳에는 우리 또 출렁다리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출렁다리라든지 곤돌라라든지 그죠 유람선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하고 정복하는 그런 단계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4단계 이런 것들이 다 뛰어넘게 되면은 그죠 3단계를 뛰어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책임 단계에 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자연의 환경을 정복하고 오염시키고 그죠 발달을 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일선 조경에 대한 레크레이션 사례를 통해서 심리적인 방향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4단계를 그냥 제가 설명드린 예시로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조경가는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될까? 이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국가인들 환경에 대한 인간 태도 변화, 그죠? 태도에 대한 관계 그리고 메슬로우의 이런 인간 욕구 단계를 조경가는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이 단계별로 조화롭게 단계별로 최대한 환경의 오염을 적게 해서 조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메슬로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 이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는요. 교육학, 심리학, 역사, 그죠? 다양한 분야에서 심지어는 예술, 그죠? 문학 이쪽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인간의 그 심리 욕구 단계로 많이 이용이 되는 이론이에요. 역시 이 이론도 이제 조경과 역할로 이제 나눠지는데 말 그대로 이 조경에 대한 조경 환경은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욕구 단계, 심리적인 욕구 단계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단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 생리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교재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세요. 자,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은 생물학적 욕구예요. 쉽게 말해서 기초적인 욕구, 그리고 생리적이고 생존적인 욕구예요. 말 그대로 의식, 주, 성 이렇게 4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해소가 되면 인간은 그죠?
정말 자동적으로 안전의 욕구로 한 단계 올라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한번 조경사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고대부터 중세까지는요, 시민들, 백성들은 정말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 조경에 대해서는 무지였었죠. 왜? 생리적인 욕구 채우기도 힘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교재나 이런 기출문제 같은 거 분석해 보셔서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에 대해서 고대부터 중세까지 살펴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들이 아마 연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백성들은 그죠, 정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무지였었어요. 그래서 왕족, 귀족, 그죠, 그리고 뭐 황제, 그죠, 이러한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연계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요. 안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좀 전에 국가인대 환경 그 인간 태도에서 그죠, 어디 갔어요? 1단계, 그죠? 1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망이었었잖아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간은 안전하고 싶고 보호를 받으면서 상호 의존하려고 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경이나 이런 건축에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울타리, 높은 울담, 경계, 보호받는 거거든요.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서양 조경사 고대에 보면은 이집트 같은 경우, 주택 조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높은 울담을 둘렀잖아요. 주택 정원 주변에, 사방에, 그죠? 이런 것들, 뭐 서부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높은 울담들을 둘렀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거든요. 보호받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욕구가 해소가 되면은 우리는 또, 그죠, 사람은 사랑,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즉 소속감은 누구한테?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는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 그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죠, 소속감을 얻고 싶어해요. 사랑과 사회 소속감. 그래서 이러한 사회와 그 사회성에 대한, 말 그대로 사회성, 즉 사회적인 교류, 그죠,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외부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식당을 가든 뭐 어디 공원을 가든, 그죠, 항상 외부에 보면은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때요? 그 대상들이 바로 레크레이션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의 이 레크레이션들이 이런 사회 소속감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심리적인 욕구다라고,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소속감이, 사회성이, 그죠, 해결이 되면 인간은 또 존경에 대한 욕구를 원하게 된대요. 존경에 대한 욕구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긍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아지위예요. 자아지위예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 또는 그 소속 그룹 내에서 내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강한 사람이 있고 뭐 중간인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에 대한 욕구,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존경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또 채워지게 되면은 자아실현을 하고자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아실현을 하고자 해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실현은 말 그대로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내적 성장에 관한 이런 관심, 그리고 뭐 창조적이고 이런 많은 성취들을 이뤄내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러한 다음 단계의 욕구들이 생겨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인간들은요, 조경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중세 같은 경우는 성관 또는 성곽정원이 많이 발달이 되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이 성곽정원 또는 성관정원은 귀족과 왕족을 위한, 그죠, 정원이에요. 그래서 내부가 엄청 화려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워낙 문화와 예술이 국한적이었어요. 즉 정원하고 예술품밖에 없었어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인문학도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말 화려하게 치장하고 표현을 했다는 거. 뭐에 대한 인간적인 욕구심리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욕구 심리에 의해서 표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경사, 그 조경 양식, 유적 양식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경가들은 인간의 이런 심리적인 욕구들을 반영을 해서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내용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조경의 역사를 이해하고 조경에 대한 계획 과정이라든지 시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심리 단계다라고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조경가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조경 계획과 평가, 단지 계획, 그죠? 뭐 조경 설계, 도시 설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경 계획과 평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씩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경 계획 평가는 말 그대로 대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생태학, 자연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단계래요. 그래서 이 조경 계획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단지 계획도 해야 되고 조경 설계도 해야 되고 도시 설계도 해야 된대요. 즉 분야마다 전문적인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조경 계획에 대한 설계로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말 그대로 조경을 계획을 하려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본 전제 내용들을 이제 조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 전제에서의 내용은 말 그대로 법규 분석이에요. 대상지에 대한 그 조경이 적합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죠? 예.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지 계획을 하고자 할 때, 조경 설계를 하고자 할 때, 도시 설계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조경가들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우리 이어서 조경가의 세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조경가의 세분은 제가 실무, 조경 실무하고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조경 계획가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가가 있고 기술자가 있어요. 그리고 원예가가 있어요. 자, 조경 계획은요, 말 그대로 계획 분야예요. 그리고 조경 설계가는 말 그대로 설계 분야예요. 이거는 업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업체 분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글씨가 너무 안 이뻐서 다시 쓸게요. 자, 계획 분야. 얘는 설계 분야. 그리고 얘는 시공 분야예요. 시공은 크게 식재 시공 분야와 시설물 시공 분야로 나눠져요. 제가 그냥 설명 위주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일단은. 그리고 조경 원예가라고 나와 있죠. 관리 기술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생산 업체, 생산 분야라고 볼게요. 그래서 그 조경직 공무원들은요, 조경직 공무원들은 직접 조경을 하지 않아요. 입찰을 올리고 낙찰이 되면은 어때요? 업체를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업체를 부리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업체한테 일을 시키는 분야가 바로 조경직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어디다? 그죠? 조경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경업체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조경계획과는 말 그대로 계획 분야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경계획, 종합적인 계획, 대규모 프로젝트,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획과는요, 주로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여러분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주로 이런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기술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설계 입찰하고 시공 입찰을 따로 올려요. 물론 이제 계획 입찰도 올리기는 하는데, 그죠? 뭐 수주를 주기도 하고 대학 관련 학과 교수 연구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설계에 대한 입찰, 그러니까 설계 업체에서 이제 설계 디자인을 했어요. 대상 부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 회사에서 종합한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서를 갖다가, 그죠? 참고를 해서 이제 설계 업체에서 디자인을 하죠. 설계 디자인을 해요. 설계 디자인한 도면을 가지고 어때요? 이제 시공 입찰에서 낙찰이 된 업체가 이 도면을 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죠? 시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관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시공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 업체를 따로 또 입찰을 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생산이라고 되어 있죠. 생산이라는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물 재료 그리고 인공 재료로 나눠져요. 즉, 그 조경시설물 분야를 조경시설물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일선 실무에는 이렇게, 그죠, 분야가, 그죠, 업체 분야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것을 이제 실무하고 연계해서 이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로 조경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조경의 대상 그리고 타 분야와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시계획과 설계 조경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교재,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시계획이에요. 현대도시계획. 예. 지금 여러분 귀에 눈에 많이 읽는 키워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워드 전원도시론, 테일러의 위성도시론, 그죠?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 예. 그리고 레드번 시스템, 그리고 리코르비제의 대도시론, 전부 다 어디예요? 기출에서 나왔었던 용어들이에요. 물론 조경계획에서도 다룰 테지만 여기 조경 개념에서, 조경 1번에서도 간단하게 다뤄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도시계획과 설계 조경과의 관계는 그냥 그 교재에 있는 내용만 참고해 주세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일단은 최초의 도시 계획은 그리스 밀레토스의 그죠? 밀레토스다. 그래서 그 히포데이모스라는 사람이 장방형 도시 계획을 최초로 만든 것이 시초가 되었다. 여기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죠? 도시 계획 현대 도시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워드 전원 도시론, 근린주거 이론이에요. 그죠? 신도시 개발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이 하워드 전원 도시론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요. 그 도시군이 있죠. 도시군이 있으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생산 녹지화 해가지고 서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생산 녹지, 즉 전원, 생산 녹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원과 도시의 그죠? 자급자족을 위해서 서로 그죠?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관계로 목표로 만든 것이 바로 하워드의 전원 도시론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편리성과 기능성을 농촌의 쾌적성과 자연성에 결합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일러의 위성 도시론인데, 테일러의 위성 도시론 같은 경우는 하워드의 전원 도시를 계승시킨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일러의 위성 도시는요, 도시를 그죠? 도시의 그 메인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뭐 서울특별시 같은 그죠? 메인 도시를 직업군으로 보는 거예요. 직업군으로 보아서 이 직업군을 어때요? 주변에 그러니까 서울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주변은 어때요? 경기도가 쭉 둘러싸고 있죠. 이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가운데 이제 도시를 그죠? 직업군이 있는 도시를 서울이라고 보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단지하고 직업군하고 분류를 해서 상호 서로 연계성 있게 연결시킨 그런 시스템이 바로 테일러의 위성 도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도시의 기능을 교외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신도시 건설을 주장한 이론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 시험 문제, 기출에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죠.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 같은 경우는요, 생활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학군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 출입 도로라고 보시면 어때요? 도로가 그죠? 외곽순환 도로처럼 이렇게 쭉쭉 삥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 도로는 이렇게 순환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페리 근린주거 이론은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그죠? 통과교통을 배제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테일러 위성도시론, 그리고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 이어서 레드번 시스템, 레드번 계획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전원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계획 이론이래요.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슈퍼블록을 설정을 한대요. 슈퍼블록은 뭐예요? 그러니까 큰 단위의 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단위의 블록을 설정을 하고 보차도를 분리를 한대요. 그래서 블록 내 안전한 놀이 장소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쿨대삭 도로를 통해서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근린성을 확보하고 차량 진입 후 회전에 나오는 형태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 그죠? 여기 보시면은 회전해서 나가는 이 도로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 개념이고, 그리고 각각의 블록마다 주택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드본 시스템의 이론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구 내 면적 중에서 30% 이상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자는 이 블록 내에 있는 녹지를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르코로비즈의 대도시론 같은 경우는요. 자, 건축적 기능주의를 강조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플로티를 만들어서 도로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고 숲에 보행자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거대 도시계획 이론인 르코르비제 대도시론은요.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는 녹지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형 도시론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거점 도시들을 서로 연결해서 전체 도시를 선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도시 생활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도시 계획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린벨트 녹지 계통 형태에 의한 도시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린벨트 녹지 계통은요, 우리 조경계획 법규에 보시면은 그린벨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녹지 계통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형태라고 해서 그린벨트 녹지 계통의 형태라고 해가지고
분산식, 환상식, 그죠? 방사식, 방사환상식, 그리고 위성식과 평행식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특징과 가장 이상적인 형태, 즉 방사황산식이라고 해서 방사식과 황상식을 서로 장점을 합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 방사환상식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당 지역까지는 그냥 교재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 이어서 조경과 타 분야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요. 조경은요, 그죠? 그리고 건축은 그리고 토목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죠? 조경, 건축, 토목은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상 부지가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이제 그 대상 부지에서 이제 계획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선순위는 토목공사가 우선순위예요.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때요? 건축물이 세워지고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죠. 건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건축이 만들어지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 조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조경과 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자, 그렇다면 조경 계획과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실무 분야와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 제가 아까 그 조경 분야에 대해서 4가지로, 그죠? 조경 실무든 4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해서 계획, 설계, 시공, 그리고 생산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 살펴보시면 되세요. 계획이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계획은요, 먼저 목표 설정을 해요.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인지, 근린공원, 생활권 공원을 만들 것인지, 주제공원을 만들 것인지, 그죠? 그래서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법규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그죠? 그래서 뭐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죠? 토지 구분이라든지, 그리고 뭐죠?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공원의 뭐 유치 거리, 그죠? 그리고 확보해야 되는 대지 면적,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식재 비율하고 시설물이 차지해야 되는 비율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사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 분석, 자연환경 분석, 인문 사회환경 분석해서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기본 구상안을 만들죠. 기본 구상을 만드는 단계가 바로 대안 작성 및 평가예요. 그래서 기본 구상을 해요. 여러 대안들을 만들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게 바로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 최종안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계획과 설계는 여러분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씩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 11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계획의 접근 방법 중에서 레크레이션 계획의 조경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골드라는 사람이 레크레이션 계획의 5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계획 파트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테지만 조경 개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원 접근 방법, 자원 그리고 활동, 경제, 그리고 행태, 그리고 종합으로 나와 있죠. 자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자원이 레크레이션의 그 유형,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급의 수요를 제한할 수 있고 한계 수용력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줘요.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유리한, 유용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죠,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한라산, 그죠, 이런 것들이 남산에 뭐 서울 남산에 뭐를 만들었어? 서울 타워를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자원 접근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그죠? 모티브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자원 접근법이다. 활동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레크레이션 활동 참가 사례가 앞으로의 기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급의 수요를 창출을 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유형, 대중의 참여율, 그죠? 대중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자,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대도시 레크레이션 계획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활동 접근법은 말 그대로 기존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 추세가 어떻게 지금 그죠,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스키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옛날에는 정말 강원도 저기 구석까지 그죠, 멀리까지 그죠, 막 3시간 이상씩 가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키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스키장을 만들자. 다양한 그죠, 시설에 그죠, 스키장.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스키장을 만들자. 그래서 실내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활동 접근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내 워터파크의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좁은 대지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땅덩어리가 작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어때요?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물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해수욕장을 즐기고 싶어하는 인구들이 많아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내 워터파크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동 접근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워터파크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옵션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실내 워터파크를 만들어 볼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활동 접근법이죠. 뿐만 아니라 주말에 휴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 5일 근무, 이제는 주 4일 근무까지 나오고 있어요. 얘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근거리 놀이공원, 레크레이션, 놀이 레크레이션, 그죠? 관광 레크레이션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개발을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활동 접근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 접근법. 경제 접근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 예산 규모에 따라서 레크레이션 유형, 입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역시 그죠? 쉽게 말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네. 그 뭐죠? 골프를 즐기는 인구들이 많아졌어.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자,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대도시 또는 대형, 대규모의 레크레이션으로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또는 서울 근교로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죠?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 어때요? 지원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접근 방법, 즉, 돈에 따라서 내가 지원받는 지원금, 정부 지원금, 국가 지원금에 따라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행태 접근법. 제가 좀 전에 이제 골프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활동 접근법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벚꽃 축제, 그죠? 봄이 되면은 어때요? 이제 봄꽃놀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유명한, 그죠? 벚나무 가로수는 너무 멀어? 그럼 가까운 곳에다가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태 접근법, 그죠? 체험형, 포토존, 뭐 핫플레이스, 그래서 요즘 핫플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관광 요소들을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태, 즉 유인하기 위한, 그죠? 인간의 행태를 심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전부 다 합해서 믹싱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합 접근법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계획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적용 계획의 과정.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 계획 법규 파트에서 제가 적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부터 그리고 설계 그리고 시공 유지 관리까지 그 계획에 대한 맥락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 전제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료 수집을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계획, 즉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 파트인데, 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은 대지에 대한, 그죠?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법규나 이런 자료 수립들을 쭉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규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료 수집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분석, 대지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자연환경 분석, 그리고 인문 사회환경 분석, 경관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지 분석, 그리고 기능 분석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그죠? 땅가름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용적으로, 행태적으로, 그죠? 어떻게 분석적으로 어떤 기능적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으면 좋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서 땅가름이 목적에 따른 그 용도, 지역이 그렇죠? 나눠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능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본 계획이 들어가요. 기본 계획이 말 그대로 이 기본 계획 단계가 여기는 조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최종안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고,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가지고 세부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단계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기본 구상에서 먼저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요. 측량을 했으니까 기본 베이스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계에서 여러 대안들을 만들고 각각의 대안들을 평가한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선택을 해서 얘를 최종안으로 마스터 플랜으로 선택을 하고, 이 최종안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바로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교통 동선 계획, 땅가름, 그죠? 기능적인 땅가름 계획, 그러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시설물 배치 계획.
식재 계획, 하부 구조 계획, 그죠? 예산 집행 계획들이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영향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전 평가 또는 뭐 사후 평가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영향 평가를 거쳐서 정말 마무리가 잘 되면은 어때요? 이 세부 계획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설계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 업체에서. 그래서 먼저 기본 설계하고요. 그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설계, 실시 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 실시 설계, 세부 설계에는 다양한 도면들이 들어가요. 뭐 평면도, 단면도, 입단면도, 뭐 세부 도면, 그죠? 그리고 상세 도면, 그리고 뭐죠? 이제 설계 설명서, 그죠? 뭐 시방서라든지 설계 기준이라는 이런 것들, 그죠? 뭐 시공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설계 도면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실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이제 시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시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 감리, 그죠? 그리고 시공이 끝나고 나요. 그래서 이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죠? 기성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이후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무에 대한 내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단계, 이 표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은 아, 이렇게 흐름이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조사 분석, 그리고 종합 및 평가, 그리고 설계 발전 및 시행까지 연계해서 내용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죠? 제가 다 그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설명드렸었던 내용이니까.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13페이지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조경계획 및 설계의 3가지, 3대 분석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물리, 생태적인 분석. 시각, 미학적인 분석, 그리고 사회, 행태적인 분석. 물리, 생태적인 분석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그죠? 그리고 생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에 대한 대상이에요? 그죠? 식재에 대한 대상이에요. 그죠? 식재가 목적인 거예요. 물리, 생태적인 분석. 그리고 시각, 미학적인 분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설계 디자인을 위한 시각, 미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 행태적인 분석. 그래서 물리, 생태적으로 조성을 하고 시각,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조성을 했을 때 이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행태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게 조경계획 및 설계 3대 분석 과정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경 일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이어서 서양 조경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